백종원. 대한민국의 요리사, 기업인, 방송인, 1966년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집안의 종손으로 태어났다.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시절 상경의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졸업 직후엔 잠시 서울특별시 장안평에 위치한 중고차 시장에서 자동차 중개업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9년 KBS의 토크쇼 프로그램인 대화의 희열에 출연하여 어렸을 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석군이었던 증조할아버지 백영기의 피를 이어받은 영향인지 어렸을 때부터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9살 때에는 산에 놀러갔다가 본버섯 농장에서 별다른 투자도 안 한 것 같은데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꿈을 버섯 농사로 정한 적도 있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캔이 아닌 병에 은료가 나올 시절에 은료 수병을 보고 저게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학교 리어카를 빌려 오락시간과 보물찾기 같은 시간을 다 건너뛰고 리어카 6개 분량의 공병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한다. 그리고 5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돈을 벌었고 방위성금으로 다 냈다고 한다. 5학년 2학기부터는 공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져서 할 수가 없었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이 시작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친구의 형이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호객행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라고 한다. 그런데 이 호객행위가 너무 단순했으며 막상 이렇게 손님을 불러와도 안에서 딜러들이 설명을 너무 못하고 손님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바로 알아채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알려줘도 딴소리를 하면서 손님을 놓치는 게 답답한 나머지 직접 딜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차를 파는데 성공하고 며칠 만에 차를 6대나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두 번째로 차를 사간 손님이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모르고 팔았던 백종원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고 한다.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자동차를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거기까지는 의욕이 없어서 더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사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빨리 그만둔 이유는 다른 구매자들도 따지러 올까봐 그랬다고 한다. 그래도 백종원이 자동차를 좋아하고 장사 수완을 익히는 계기가 된 것은 이때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된 모양이다. 처음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요식업에 뛰어든 것은 대학생 때로 연세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 삼아 일한 압구정동 호프집을 2달 만에 인수하면서이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유는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서였다고 한다. 이때 상권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변에 치킨 가게가 없으니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주인 할머니에게 권유를 했지만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였고 이를 설득해서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을 받은 끝에 핸드메이드 전단지를 만든다.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고 싶었는데 당시 아파트의 경비가 삼엄해서 경비에게 치킨을 돌리면서 전단지를 돌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아파트에 전단지를 돌렸고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많이 와서 이때 장사의 맛을 느꼈다고 한다. 정작 이때는 이렇게 반응이 빠를 줄 몰라서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곧바로 배달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일이 너무 많아지니 치킨 튀기는 기계도 500까지 늘렸지만 할머니가 병을 얻고 가게가 잘 되니 힘들다는 이유로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고 이걸 아쉽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가게를 직접 하지 않겠냐고 할머니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근데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돈이 어딨어서 가게를 인수하냐니까 할머니가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가져오면 내두했다. 너는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게를 백종원에게 넘긴다. 그렇게 잔금을 모두 갚으면서 가게를 완전히 인수하고 이후 3년간 가게 3개를 운영하며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나 백종원이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던 것을 알게 된 가족이 기겁을 하고 결사반대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육군 학사장교로 지원하게 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천면회 때 그간 행적을 모두 알고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군 복무나 열심히 하라고 하셨다고. 결국 나이트클럽은 인수하지 못했고 입대 후 가지고 있던 호프집은 염가에 처분했다고 한다. 1989년 가족에게 쫓기듯 육군 학사 14기로 들어가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난 이후에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했지만 중간에 급양과장이라는 전무후무한 지책을 만드는 업적을 달성했다. 리어립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편에서 요리대회 심사를 맡았을 때 밝힌 바에 따르면 포병여단 본부대 부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간부식당 짬밥이 하도 맛이 없어서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자신의 적성에 맞는 간부식당 일을 했다고 한다. SBS 1인 캠프 78회에서 말하길 백종원은 포병여단 본부대 부관이었는데 훈련보다는 간부식당에 더 관심이 많았었고 간부식당을 관리하던 본부대 선임하사는 조리보다는 훈련을 맡고 싶어해서 보직을 서로 맞교환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선임하사의 입장에서는 훈련을 꼭 맡아야 했는데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부사관의 한직 TOP 급양 관련 보직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백종원은 군대에서 진급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한직으로 가도 상관이 없었고 마침 조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조리 관련 보직을 맡고 싶어 했는데 기존 소니마사는 훈련을 맡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흔쾌히 바꿔준 것이라고 한다. 장교가 자기 임무는 팽개치고 조리실이나 기웃거린다고 여단 참모한테 불려와서 조인트를 까이기도 했지만 식당을 기습 시찰한 여단장이 밥을 맛보고는 백중위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하면서 본의 아니게 여단본부 급양사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참모 장교들의 대우가 180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전역 1년 전부터 간부 식당의 운영을 맡아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 끓여서 내오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뷔페식으로 바꾸는 업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명색이 장교인데다 음식 맛을 본 별들의 선택에 의해 간부식당 관리장교가 된 만큼 사회로 치면 수석 요리사인 셰프 역할을 하면서 휘하 병력들에게 보조적인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백종원은 장교 출신자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 전무무 그리고 유일무이한 보직인 급양과장으로 보인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 장교나 부사관이 보인될 수 있는 보직인 인사나 군수와 달리 급양관리는 부사관, 그것도 아주 일부를 제외한 보통 운이 없는 초임 중하사가 군수가 밑에서 맡기 때문에 절대로 장교가 임명되는 과장, 보직이 될 수 없다. 근데 장교가 급양관리를 했으니 급양과장 보직인 셈. 보통 중위가 직을 맡으면 장교이지만 유일무이하기에 바로 과장이 된 것이다. 초기에는 안 그래도 새로운 여단장의 입맛이 까다로운데 짬밥 맛이 자기가 먹기에도 너무 별로라서 간부식당 밥맛을 가지고 항상 논의를 하다가 반장난으로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진짜로 성사되었다고 한다. 당시 여단 본부대 취사병들은 사회에서 요리를 하다 온 사람들이고 군기는 군기대로 완전히 빠진 상태라 간부들이 밥맛에 대해 지적해도 무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래서 보름 동안 가만히 지켜보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무, 칼, 도마를 간부식당으로 가지고 가서 칼로 물을 써는 연습을 매일 4-5시간씩 했다고 한다. 봄이 지난 후에 무생채로 점심 메뉴를 바꾼 다음 채칼이 아닌 칼로 물을 썰라고 지시하여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고는 특유의 말빨과 연기력으로 취사병들을 모두 휘어잡고 간부식당을 장악하는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메뉴가 정해지면 그 메뉴에 대해서 전날에 미리 엄청나게 공부하고 당일 병사들에게 레시피를 읊어보라고 한 뒤 거기에 참견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써서 취사병들을 휘어잡았고 이 과정에서 요리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으며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과 요령을 깨우쳤다고 한다. 예를 들면 배추를 살 때는 배추가 비를 맞으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용해서 비 예보가 있는 날 트럭을 몰고 나가 비를 맞은 배추를 트럭째로 싸게 산 다음에 이걸 병사 목욕탕에 넣어놓고 절이는 식으로 부식비를 절감시키면서 운영했고 여단장이 음식 맛이 좋아진 것을 칭찬하면서 더 필요한 것은 없냐고 물어봤을 때 식당에서 뚝배기를 끓일 때 쓰는 업소용 레인지 2대를 구입해서 찌개를 뚝배기에 넣어 배식하는 방식으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등극시켰다고 한다. 전역이 약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한 일인데도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임한 듯하며 오히려 이 일이 재밌어서 외박도 안 나라고 몰두했고 그 여단장에게 1년만 더 하지 않겠냐? 라고 복무 연장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백종원은 진급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냥 복무 연장을 하지 않고 제대했다. 전역 후 1993년에 원조 쌈밥집을 인수하며 요식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1994년에 지금의 더본코리아를 설립하기도 했지만 당시 요식업은 요리 좋아하는 취미 덕분에 돈 좀 버는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가볍게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원래 그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로 본인이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목조주택 사업이었다. 힐링캠프 출연문에서 본인이 설명한 것에 따르면 건축 자재 유통이었다. 당시 회사명은 다인이었고 잘 나갈 때에는 한 해의 매출액을 50억 원까지 기록시킨 바가 있다. 이 당시에 온 짬밥이 있는지 골목 식당에서 칼국수집 박원물 공사를 했을 때 이게 제 진짜 전공 과목이에요 라며 자신있어 했고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직접 공사 견적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백종원 인생 최대의 굴곡이 시작되었는데 IMF 사태로 주택 사업이 망했으며 당시 자신의 수중에는 17억 원의 빚과 원조 쌈밥집 가게가 전부였었다고 한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자 결국 스스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장소로 홍콩을 선택했다. 막상 출국해서는 일단 좀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고 바로 이때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떠오르면서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귀국하게 된다. 귀국 이후 17억 원의 채권자들을 모두 모은 뒤 그 앞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식당을 운영해서 모두 갚겠다라고 말했고 채권자들은 그의 마음이 통했는지 전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한다. 이후 백종원은 사업에 전력으로 덤벼들어 망해가고 있던 원조 쌈밥집 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1998년에 한신포차를 시작으로 2002년에 본가, 2004년에 해물떡집 영사일영, 2005년에 새마을식당, 2006년에 백다방, 홍콩반점 영사일영 등
내놓는 아이템마다 대박을 치면서 17억이나 하던 비들 모조리 전부 다 청산하는 데 성공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래된다. 골목식당 수원 정자동 편에서 쫄라림집 솔루션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산고등학교와 예산예화여자고등학교가 소속된 학교법인인 예덕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2022년에 백종원이 100억 빚을 남기고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유튜브에서 떠돌아서 논란이 되었다. 백종원은 해외 체류 중이며 잘 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엔 이도 모자라 소유진과의 이혼설을 다룬 가짜뉴스가 떠도는 등 여러모로 가짜뉴스에 크게 시달리고 있다. 2023년 현재에도 마찬가지. 요리하는 CEO라고 불릴 정도로 요리업계에서 유명한 기업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뢰도가 높은 요리 관련 유명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은 요식 사업가 내든 요리 연구가 이지 셰프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사장님이나 대표님 정도로 불러달라고 한다. 정확히 백종원 본인이 선호하는 호칭은 외식 경영 전문가이다. 그래서 스스로 방송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다만 이는 백종원 본인이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음식하는 사람이라고 낮추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본업이 정말로 셰프가 아니어서 그렇다. 그래서 백종원의 사진이 나와 있는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음식점 포스터에서는 외식 경영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셰프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 호칭 자체가 레스토랑의 총주방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유명한 셰프들이 자주 노출되고 또 점차 고급스러운 조리와 맛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셰프를 마치 요리의 고수에 대한 경칭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총주방장 직책을 맡고 있지 않으면 셰프라고 부를 수는 없다. 사장님과 대표님 외에 자주 불리우는 호칭으로는 선생님도 있으며 간혹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선배님이라는 호칭은 백종원의 직업이 연예인이 아니고 완전히 부적절한 호칭이다. 마치 서장훈이나 안정환과 같은 전문 체육인 출신 방송인들한테 같은 체육인 후배들이라면 모를까 이들보다 연하인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딱히 부를 호칭이 없어서 그런지 선배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선배님보다는 선생님이 더 알맞은 표현이며 그의 본업을 고려하면 사장님 아니면 대표님이야말로 제일 무난한 호칭들이다. 허나 유명한 셰프들 중에 한 명인 레이먼 킴은 백종원은 경영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요리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셰프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사실 그의 본업은 요리사가 아니라 요식기업인이다. 무엇이 어떤 식으로 히트를 칠지, 어떻게 하면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할 때의 요리의 맛이나 분위기 등의 부가적 요소들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러한 그의 사업화적 면모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백종원의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백종원의 푸드트럭, 고교급 시광 등의 프로그램들이다. 실제로 골목식당에서 백종원이 내주는 여러가지 솔루션들을 보면 고급 재료가 들어가거나 만들기 어렵고 복잡한 레시피가 아니라 웬만한 식당이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고 조리 시간이 짧은 레시피이다. 이는 요리만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는 외식 사업의 확장 방법을 1차적으로 고안하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선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대중의 입맛에 요리를 맞추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의 입맛이 대부분은 매우 까탈스럽지가 않다. 만남의 광장도 버려질 위기에 처하거나 가격이 폭락한 재료들을 이용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 매 분기마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라는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여 사장님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줬으나 현재는 진행하지 않는다. 새마을 식당, 한신포차, 홍콩반점 영사일영 본가, 미정국수 영사일영 역전우동 영사일영을 비롯한 여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류는 고기류부터 중식, 한식, 분식 등은 물론 카페, 뺏다방까지 거의 모든 범위를 아우른다. 대표적으로 대패삼겹살과 우삼겹을 상표로 등록했고 그 외에도 친숙한 음식들을 다루면서 실력과 상업성을 인정받았다. 이런 능력들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15세 연하의 배우와 결혼했다는 정보와 경영하는 음식점들 대부분이 가성비 음식을 주로 다루는 체인점이라 이래저래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2015년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방송에 진출, 그리고 어느 PV의 한식대첩 시즌2, 한식대첩 시즌3의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요리 및 식재료에 대한 해락한 지식을 과시하면서 일명 백과사전으로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여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냈다. 또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구수함과 친근함에 타고난 예능감까지 선보이며 대세 예능인으로까지 발돋움했다. 힐링캠프 백종원 앤드 소유진 편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힐링캠프에 출연하게 되었다. 2016년 이후에는 관련 서적도 1위를 휩쓸었고 2017년에는 집밥 백선생으로 방송 MC 브랜드 평판 1위까지 올라갔으며 그해 SBS 연예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더 나아가 2018년에는 아예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SBS 연예대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로 성공했음에도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예비 창업자들과 자영업자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현실적인 노하우를 많이 설파하고 그 결과 예산시장을 열면서 자영업자들과의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초심을 잃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자주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도와주겠다는 대인배도 보인다. 그래서 백종원을 매우 싫어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바로 축제 시즌마다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큰 외부 상인들이다. 2023년 금산군에 열린 인삼축제에서 금산군과 협업을 맺은 더본코리아 측에서 어린이 입맛에도 맞고 인삼 요소를 들어간 음식들을 정가를 표기하며 팔았는데 이에 축제장 외부에 자릿세 내고 한철 장사하려는 외부 상인들은 백종원이 골목상권을 죽인다 라며 적반하장을 보이기도 한다. 2023년 12월에 본인의 소망이었던 예산시장 프로젝트가 일부 사장들이 알바생들로만 일을 진행시키는 등 마인드가 바뀌고 위생도 점차 안 좋아진 데다가 백종원의 회사가 소스 등을 비싸게 강매하고 있다는 모함하는 국민신문고까지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면서 더더욱 대인배 이미지가 되어가는 중이다. 사업 실패와 자수성가를 모두 겪어본 사업바고 방송으로 이름을 타기 전인 2013년부터 요식업 자영업자를 꿈꾸는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해왔다. 이는 더본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에 업로드되었으나 백종원의 요리비 책으로 채널로 리뉴얼되며 기존의 영상은 삭제되고 편집본으로 순차적으로 업로드 중이다. 자영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한 번쯤은 봐둘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다. 또한 식당을 위한 대용량 레시피집인 백종원의 식당 조리비 책을 쓰기도 했는데 이런 대용량 요리책은 국내에서는 매우 드물고 귀한 자료이다. 이 대용량 조리법은 백종원이 유튜브 콘텐츠로 활용하기도 했다. 2019년 3월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요리 만화를 내게 되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온 내용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5일 막걸리나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성분 아스파탐이 부정적인 이슈가 되자 아스파탐을 빼버린 막걸리 브랜드 백걸리를 바로 출시하며 성공한 요식업계에 기업받아온 면모를 선보였다. 2024년 1월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군대 급식 개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예전에 비하면 방송인으로서의 위상은 다소 낮아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송 일을 하고 있다. 첫 고정 출연진으로 방송을 시작한 것은 SBS 진짜 한국의 말이다. 이후 한식대첩 이를 통해 정확하고 격려가 담긴 평가와 음식에 대한 박학다식함을 선보이며 그냥 저렴한 음식을 파는 장사꾼이라는 이미지였던 백종원이 자신의 평가를 크게 바꾸었다.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의 모습을 보여주며 음식 전문가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연한 MBC의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사업가 백종원 내지는 소유진 남편 백종원이라는 대중의 인식을 방송인 백종원 아내 소유진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정도로 백종원 신드롬의 서막을 알렸다. 채팅방 이름은 백주부의 고급진 레시피, 각종 요리 지식, 의외의 입담과 발군의 예능감, 한때 열혈 와우 유저로서 채팅창 문화에 익숙한 것, 중년 남성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온라인 소통 능력 등에서 압권의 능력을 드러내며 혼자서 요리하고 먹는다는 자칫 평범할 수 있는 방송을 하드캐리했다. 게다가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느긋함으로 토속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졌다. 실질적으로 첫 예능 단독 출연인 마리텔 파일럿 당시 한창 닭볶음탕을 요리 중에 음소거가 됐는데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풍부한 표정과 제스처로 마임을 구사하며 스케치북에 정성껏 레시피를 적는 모습에 푸드 액추얼리 백종원의 스케치북이라는 찬사를 들었다. 백종원은 과반수를 넘는 60% 이상의 시청 점유율을 자랑하면서 다른 출연자들의 시청률을 전부 합쳐도 백종원 한 사람을 모시기는 넘사벽이자 최종 보스로 군림했으며 세계의 3대 독재자 북한의 김정은, 마리텔의 백종원, 복면가왕의 김현우라는 말이 기사 타이틀로 쓰일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인기를 끈 음식 관련 인물은 셰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백종원과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 인류 셰프가 아니라는 식의 비평이 있었으나 사실상 그는 요리 연구가이자 사업가이다. 때문에 단순히 요리 스킬 자체에 대해서는 어지간한 주방장들 못지않게 뛰어나기는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한국에서 인류급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모습에서 대중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던 것. 다른 여러 유명 요리사 요리 연구가들이 소개해주는 레시피는 일반 다정집에 구비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재료가 많다 보니 대중에게는 집에서 먹다 남은 캐비어, 찬장에 박혀있던 푸아그라라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백종원은 과감하게 집에 이거 있어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라며 가정집에 없을 만한 재료들을 과감하게 쳐내고 굉장히 친숙한 재료로 누구나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고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주는 덕분에 실제로 시청자들이 집에서 직접 시도할 수 있어 이토록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부엌 상황에 능통해 공감성 있는 그의 소통이 시청자들에게 직접 만드는 재미를 선사하고 비슷비슷한 콘셉트의 웰빙 요리에 식상했던 사람들에게는 칼로리에 개의치 않고 고급스러운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백종원의 솔직한 모습이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설탕 2국자, 치즈 3스푼씩으로 부피 단위로 알려주는 게 그 대표적인 예다. 사실 이렇게 부피로 계량하는 방식은 무게로 계량하는 방식에 비하면 오차가 커서 맛을 일정하게 내기 힘들지만 이렇게 부피로 계량하는 방법은 편의성 면에서 단연 압도적이며 요리에 대한 부담감 또한 낮아진다. 설탕을 억 넣는 것보다
설탕 한 큰술 넣는 것이 더 쉽다. 리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요리들 역시 간단한 재료들을 거침없이 뿌리는 손쉬운 요리법으로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이다. 덕분에 마리텔 방송을 기점으로 자취생, 백수, 솔로, 주부, 60대 70대인 중년 장년, 심지어 북한 평양의 상류층까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남녀노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방송에서 선보인 레시피들은 커뮤니티나 블로그, SNS 상에서 한 번씩은 만들어봤다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그의 핵심은 요리 실력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실용적 지식이다. 한식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유럽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맛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아도 인류급이라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는 인물이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본인의 요식업도 성공하였고 동시에 방송인으로서도 성공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다. 중국어를 메뉴판으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이러한 한식 대첩과 마리텔의 인기를 타고 자기 이름을 타이틀로 한 뒤인 요리 예능 방송 집밥 백선생도 인기리에 방영을 하였고 총 3시즌까지 진행을 했다. 덕분에 백종원 레시피와 연관된 마케팅이 흥하고 있다. 만능 간장 방영 다음 날엔 동네 정육점에선 다진 돈육이 품절되고 심지어 명절보다도 판매량이 높았다고 한다. 마트를 가보면 레시피를 적어놓고 판매대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많이 보인다. 어떤 셰프가 만든 와겔 요리 때문에 이미지가 급하락했던 식재료인 꽁치 통조림 역시도 백선생이 구이와 튀김 레시피를 선보이면서 밥도둑으로 부활하였으며 전년 대비 14배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가정뿐 아니라 회사 직원 식당에도 메뉴판에 백종원 비빔국수, 백종원 된장찌개라고 적어놓은 사진이 SNS상에 자주 올라왔을 정도다. 방송에서 충청도 사투리 특유의 억양과 방언을 제대로 쓰는데 그 특유의 꾸밈없고 어수룩한 말투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친근감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근 각종 예능 프로와 광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컨텐츠에서 심심치 않게 충청도 사투리가 등장하는 것도 백종원의 정상급 인기 덕분이다. 인기 아이돌과 유명 배우들도 방송과 SNS상에서 너도나도 백종원을 패러디하며 그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음을 인증했다. 집밥 백선생 출연을 바라는 아이돌들도 꽤나 많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선정한 2015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특별상의 수날이 처음처럼 허니버터칩, 카카오택시, 냉장고를 부탁해,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과 함께 백종원이 선정되었다. 그해 한 해 동안 이슈를 끌었던 제품, 인물, 콘텐츠, 문화예술, 연예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상 후보 20개 중 소비자 투표를 거친 결과이며 인물은 백종원이 유일하다. 또한 마리텔 신드롬에는 백종원의 공헌도가 제일 높았음을 감안하면 이관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렇게 백종원이 대세가 되면서 분석 기사도 꽤 많이 나왔는데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랭크하는 등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송경화 기업교육연구소장은 백종원, 대한민국 모두를 열광시킨 그만의 소통법에서 막강한 스펙과 커리어를 가진 자만이 한다는 셰프들의 어렵고 비싼 요리를 쉽고 간단한 요리법으로 선보이며 어렵고 비싼 요리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교감했다. 수없이 많은 질문과 응답을 하며 시청자와 TV에 출연하는 요리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요리가 무엇인지,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백종원은 확실히 보여주었다. TV에 그가 나올 때마다, 하나의 요리가 완성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백종원 혼자만의 힘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통해서 함께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행복이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종원의 푸드트럭과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방송하면서 이제서야 풀파워를 발휘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물론 요리사로서도 지식과 경험, 요령이 풍부한 베테랑이지만 백종원 전문 분야는 어디까지나 요리 비즈니스이다. 푸드트럭은 그야말로 백종원 본인 최고의 장기를 그대로 써먹는 프로그램인 셈. 실제로 푸드트럭 방송 내내 장사와 관련된 요령, 문제점, 마인드 등을 순식간에 빠삭하게 짚어내고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전문가의 위엄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골목식당에서는 푸드트럭과 마찬가지로 장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짚어줌과 함께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손수 장사 시범을 보여주며 도전자들이 보고 장사 스킬을 배울 수 있게 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호되게 꾸짖는다는 것도 호평, 무조건 전수가 아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호불호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여러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장들의 막장 행각에 지루함을 느낀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제공하여 호평을 얻고 있다. 티인에서 방영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는 다른 음식 예능과는 다르게 푸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접근을 시도하는데 백종원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중이다. 푸드 다큐멘터리에서는 보통 추가적인 내레이션으로 보충하는 현지에서의 음식에 대한 설명과 유래를 백종원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건 물론 알아차리기 힘든 차이점이나 그 지역에 숨겨진 맛집을 가는 등 요리 연구가가 아닌 한 사람의 식도락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백종원은 이렇게 방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이유로 메시지를 꼽았다. 예를 들어 집밥 백선생은 사실 집밥 만들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외식이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골목식당에 출연하는 이유로는 요식업계의 종사자들과 소비자 모두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는데
종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사전 지식이 없으면 장사를 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소비자들에게는 종사자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고 사업을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한다. 물론 가맹점 1700여 개가 넘는 본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면서 효율적인 관리 또한 유도하고 있다. 만남의 광장에선 전국적으로 의도치 않은 풍작이나 재난, 선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비가 되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시켜 농가 및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추연하고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방송 활동을 이어가며 특히 백종원과 인연이 깊고 백종원 효과를 제대로 본 SBS는 연말 자사 연예대상에 계속해서 가장 유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으나, 백종원 본인이 나는 방송을 하지만 전문 예능인은 아니며 연예대상은 전문 예능인이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며 대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번이 표현하였다. 그러나 끈질긴 시청자들은 그래도 상을 줘야 한다는 여론을 많이 내비치고, 실제로 SBS는 계속해서 대상은 아니더라도 특별상이나 공로상은 백종원에게 수상하고 있다. 마리텔에서 사용하는 백주부라는 닉네임과 설탕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슈가보이라는 별명이 제일 유명하고, 백주부 채널의 채팅창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 백종원의 성씨인 백과 백종원의 아이덴티티인 슈가로 시작하는 온갖 별명들이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양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식대첩, 집밥 백선생까지 가세하여 다양한 별명들이 기사화되어 제목으로까지 쓰이는 상황. 그가 사용하는 중식도마저 백스칼리버라는 이명을 얻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설탕을 아낌없이 쓰는 백종원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이 붙여준 별명 백설탕. 사실 방송에서 나온 설탕 폭포는 방송의 재미를 위한 CG였다. 백종원도 방영분을 보고 너무 많은 설탕량에 당황했고, 여파가 커지자 제작진도 레시피를 잘못 알려줄 수 있는 CG는 자제하게 된다. MLT 17 생방송 당시 이를 언급한 것이 기사화됐다. 본인의 말로는 설탕을 많이 쓴다고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며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느 정도 콘셉트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듯 가끔씩 시청자들과 함께 설탕에 관련된 기믹을 즐기는 멘트를 한다. 2015년 6월 14일 설탕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에게 공격받았지만 해당 글은 시청자 게시판에서도 엄청난 반박에 부딪혔다. 엄연히 대용량 제작 기준으로 하는 식당용 레시피에 말도 안 되는 본인들만의 잣대를 들이밀었기 때문 6월 20일자 마리텔 방영분에서도 소래포구 어시장의 재료 구입차 방문한 백종원을 보며 와, 요리 가르쳐주는 슈가보이다. 어머, 잘생겼다. 여기 오실 줄 알았으면 설탕 한 포대 사놓을 걸 하면서 백종원의 설탕 이미지를 즐겁게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시장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농담들이 노잼화되어 가던 채팅창을 능가했다. 다만 백종원 자신도 설탕 사용에 대한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알고 있는 듯 그날의 MLT 영호에서 나는 저 녀석의 레시피가 정말 싫어. 단맛이 싫거나 거부하신 분들은 설탕의 양을 대폭 줄이세요 라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다. 방영분에서 PD가 유유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자막을 넣은 것을 보아 제작진과 백종원도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받은 모양이다. 이후에도 집밥 백선생에서도 출연진들이 설탕 농담을 할 때면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치고 이 프로에서 나왔던 맞는 간장이 짰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최근 설탕 이미지나 자극적인 맛을 자주 다룬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상당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이후에는 출연진도 설탕이나 슈가보이 같은 농담은 잘 안 하는 편이다. 마리텔에서도 백종원이 등장할 때 슈가를 테마송으로 틀어주며 즐거워했던 모습이 사라졌다. 예능 방송의 재미를 살려준 면모를 다큐의 잣대로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다. 백종원식 레시피에서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맥락은 설탕을 쓰지 않는 것에 비해 설탕을 쓸 경우 요리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로, 백종원 레시피의 핵심 콘셉트 중 하나인 요리 초보가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요리에 도전하도록 권장한다는 것과 연결된다. 설탕을 안 써서 입에 안 맞는 요리를 만들고 이런 실패 경험이 쌓여 아예 요리에 관심을 끊는 것보다는 조금 단맛으로 시작하더라도 성취 경험을 늘릴 수 있는 레시피로 시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 사실 백종원만 특이하게 설탕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요리할 때 설탕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간다. 설탕으로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 헤럴드 맥기의 저서에 따르면 설탕의 단맛은 우리 인체의 음식 향에 대한 지각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착시가 있음을 입증했다. 물론 단단한 레시피임을 고려해도 일상적으로 먹는 가정식에 비해 많이 달다는 것이 중론이기는 하다. 백종원 본인은 이런 비판과 관련하여 일단 사람은 간이 강하면 간이 제대로 안 된 것보다는 맛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요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레시피가 아무리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도 요리라는 영역의 특성상 하나의 레시피가 모든 사람의 주관적인 입맛을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므로 일단 첫 시작은 실패를 피할 수 있도록 간을 약간 강하게 하고 거기서 점점 자신에게 맞는 간을 찾아나가도록 권장한다. 두 번째 맥락은 소위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당류에 비해 설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다. 이는 백종원 레시피의 또 다른 콘셉트가
있는 재료로 짧은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적당하게 고급져 보이는 요리디 좋은 재료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고급 요리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된다. 지나치게 비싸거나 조리에 손이 많이 들어가는 단맛을 사용해서 요리에 대한 의욕을 꺾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 일단 설탕 이외의 당류가 설탕에 비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근거는 없다고 봐도 좋다. 그나마 올리고당이 일부 당 섭취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과일액기스는 과실에서 나온 복잡한 단맛으로 인해 요리가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설탕에 비해 다른 이점은 없으며, 어차피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건강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면 이는 소위 효소식품이라는 마케팅에 기반한 유사과학에 불과하다. 짠맛을 내는 간장과 소금 같은 경우는 두 재료의 용도 자체도 다르고 보통 둘 다 생필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밥을 조금이라도 해먹는 사람이면 둘 다 사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탕 외에 단맛을 내는 올리고당, 무릇, 꿀 같은 제품은 용도가 다른 건 둘째치고서라도 일단 생필품 취급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요리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적은, 혹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적은 사람일수록 해당 제품들을 잘 쓰지 않게 된다. 꿀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고 야채나 과일 등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단맛을 낼 수도 있으나 설탕을 넣는 것보다는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수요의 차이 문제도 있는데 백종원이 요리 컨텐츠를 선보인 두 프로그램 모두 이 수요 차이가 상당하다. 마리텔은 본래 20대 남성 시청자의 비중이 높았으나 백종원 이후로 여성 시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고, 집밥 백선생 역시 주부 시청자들이 많다고는 하나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이 레시피를 알려주는 제자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들이다. 즉 백종원의 컨텐츠는 요리를 잘하지 않아서 재료도 시간도 요리 센스도 없다시피 한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레시피가 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주부들은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하다. 이렇게 대중적이고 간편한 툭방을 지향하기 때문에 2015년 11월 2일 집밥 백선생 25화 불고기 나르샤 편에서 김구라가 바질을 사용하려 했는데 얼른 제재할 정도다. 바질은 일반적인 가정들에서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고 자신이 다른 식재료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설탕을 주로 쓰는 이유가 일반 가정집에 대한 배려임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 되었다. 여전히 설탕 사용에 대해서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설탕이 꼭 필요한 요리를 만들 때에는 거의 반드시 하고 해도 좋다 싶을 정도로 레시피에 들어간 설탕의 양이 많은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나 대용량 레시피 시리즈는 100인분 전후의 양을 한 번에 요리하기 때문에 설탕을 쏟아붓는 장면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더욱 강조한다. 이외에도 단맛이 필요한 요리의 경우에는 이 요리의 단맛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편, MSG에 대해서도 이런 언급을 종종 하는 편이다. 특히나 MSG는 설탕보다도 더 강한 조미료인 만큼 정말 정량이 얼마 되지 않고 많이 넣지도 않지만 워낙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레시피 전파와 MSG에 대한 여전한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는 부분이 있다. 방송에서 백종원의 요리 과정이 노출되는 경우 백설탕이나 흑설탕이 아닌 황설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소금과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이유가 크다. 제대로 만든 흑설탕은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부의 당밀 성분으로부터 오는 특유의 향과 맛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리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므로 제외하고, 백설탕과 황설탕의 경우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정도로는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호환 가능하므로 소금과 구분할 수 있게 황설탕을 쓴다는 것. 슈가보이라는 별명 덕분에 설탕 광고가 들어왔지만 대중의 정서를 고려하여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MLT 17에서 제작진은 CG로 재미를 살리되 레시피가 헷갈리게 보이진 않도록 했다. 2022년 백패커 10화에서 메밀국수 육수원액을 만들며 아예 포대째로 들이붓는 모습을 보이며 슈가보이 어디 한담을 보여줬다. 2018년 기준 백종원이 보유한 프랜차이즈는 20개로 있는 놀부, 이랜드파크, 디딤, 플레이타임 그룹보다 더 많다고 한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21개로 등록돼 있다. 원대한 사업 목표가 있는데 50종류의 프랜차이즈를 세우고 점포를 50개씩 내는 것. 현재는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는 농민이 도매업자와 밭재로 직거래 계약을 하더라도 재료값이 폭락할 경우 도매업자가 가져가지 않고 값이 폭등하면 농민이 이약금을 지불하고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해버린다. 자신이 본사를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생산자와 장기 계약을 해서 재료값이 움직여도 농민이 계약을 파기하지 않고 자기 몫을 가져가게 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하여 더본코리아치에서는 식재료를 한꺼번에 가공해 일정한 질의 식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겠는 것이 목표다 라고 밝혔다. 모든 프랜차이즈에 공통점이 있는데 단무지를 자체 생산하는지 단무지가 엄청 얇게 나온다는 점이다. 거의 종이 수준으로 두께가 얇다. 상호명 뒤에 숫자 0410을 붙은 브랜드가 제법 있는데 별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붙이는 것이라 한다. 방송에 출연하던 초창기에 본인이 얘기하기론 당시에 자기 휴대폰 번호 뒷자리가 0410이었다고 말한 적은 있다. 대화의 희열이에 출연했을 때도 핸드폰 뒷번호라고 답했다. 그냥 상호명만 넣자니 그럴싸하지 않아서 자기 핸드폰 번호를 쓴 거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아마 상호명이 중복될 때 우회하는 방책으로 쓰는 게 아닌가로 추측된다. 호텔 더본 제주도에 위치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숙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텔, 흔히 입지를 포기하고 가격을 낮췄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중문관광단지에서 불과 1km 남짓한 곳에 있는 호텔이라 입지를 포기했다기보단 호텔 뷰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표현이 올바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대중들의 니즈와 목적을 고려할 때 감지력이 뛰어나면서도 현실적인 전문가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백종원도 자기 영역 외에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싸고 맛있는 음식을 원하는 대중들에 대한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일수록 더더욱 대중성을 기준으로 한 잣대로 평가한다. 스스로 요리사나 셰프라고 한 적이 없고 요리사가 아니라 요식기업인이며 사업을 위해 요리를 연구하는 것이라 했다. 이런 사실은 그의 요리 실력이나 지식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지만 대중은 겉모습만으로 백종원을 요리사로 보지 분리해 생각하지 않아 논란이 많이 일었다. 사업가이긴 하지만 자기 프랜차이즈 사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골목식당이나 예산시장 프로젝트를 보다시피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상생을 중요시한 사업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주거나 자신의 제안대로 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 자신의 돈으로 손해를 보상해주었다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골목식당에서 알게 된 사장님들과도 개인적으로 상담이나 도움 등 AS도 확실한 편이다. 조리명인이자 한스브레드 오너 셰프인 한송철 씨는 자신의 블로그 글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2017년과 2019년 같은 이름의 공로상을 수상하였지만 두 상의 무게는 상당히 다르다. 2017년의 공로상은 작년에 받은 특별상과 별다를 바 없는 이른바 챙겨주기용 상들 중 하나였고 수상 시점도 본격적인 수상 부문으로 접어드는 우수상 이전에 이루어졌다. 수상을 위한 등장 또한 객석에서 올라오는 방식이 아니라 무대 뒤 스크린을 통했다는 점에서 수상 여부를 미리 통보하는 수준의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백종원의 위상은 2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다. 이 직전 2018년에 대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의 시청률이나 화제성이 SBS 예능 프로그램 중 최상위였는데 그런 백종원을 무관으로 보낸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방송국 측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거셌다. 2019년 들어서는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만남의 광장을 12월 5일에 성공적으로 런칭해 한 방송사에서 2개 프로그램이라는 명분까지 갖춘 상황. 그러나 백종원 본인이 비연예인임을 고수하며 대상 수상을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 것도 무시할 수 없었다.